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 7월 27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87% 하락 마감하였어요. 시간별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기관 매수세가 좀 많았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양매수가 들어왔다. 하지만 시장은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입장인 거죠.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그거에 대한 주범은 2차 전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상, 요때부터 올라온 게, 2차 전지만 주구장창 올라왔어요. 다른 종목들 다 쳐봤고, 그나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오다가, 2차 전지가 빠지면서 반도체도 같이 쳐맞았죠? 이게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반도체도 요날은 쳐맞았고, 또 빠지면서 쳐맞았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는요, 코스닥의 사실상 기존부터, 문정부 전에는 반도체가 코스닥의 시총을 좌지우지했었고,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가 반도체를 밀어내고 위로 올라왔었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정부가 끝나고 반도체가 지고 이제 반도체가 진대.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수그러들면서 반도체 그다음에 기타 등등 조선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종목들이 다 치고 왔다리 갔다 했던 부분이었죠. 거기 2차 전지도 포함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려놓고 박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시장의 영향이 크게 안 받는다.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는 크게 안 받는 거예요. 왜?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아직은 있으니까. 뭐가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시장의 코스피 시총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안 빠지면 시장이 크게 급나가지 않아요. 즉 얘네들이 빠질 때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대형주들 몇 개를 쳐 올림으로써 똔똔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한 종목이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뭔가가 한쪽에 몰려버리면 이거를 대응해줄 만한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든 제약바이오가 또이또이가 되는 기준이면 좋은데, 희한하게 코스닥은 테마 바람이 불어버리면 한번 올라갈 때 슝 올라가고 시총 차이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가 올라감으로써 쟤가 죽어버려야 돼요. 즉 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죠?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왔을 거라면 다른 종목이 버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더 넣어서 2차 전지 값을 추가로 500원이든 1000원을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같은 돈에서 해버리니까 2차 전지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갈 때 다른 종목 못 가고, 2차 전지 빠질 때 시장이 빠지니까 덩달아서 놀라서 빠지고. 이게 죽도 밥도 못하는 차트거든요. 시대적으로 95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거진 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1000포인트, 100포인트 정도만 남겨놓고 다 올라왔는데 결국 여기 박스권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종목들의 지수는 한 700선대예요. 아직 여기에 아직. 2차 전지만 주구장창 간 거예요. 그죠? 개인들도 물량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하고 다른 점은 2차 전지는 실적으로 눈으로 나타날 거다. 대신 종목들 간의 선별 작업은 분명히 있을 거다. 개나 소나 다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덜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뭐예요? 진단키트가 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냥 처박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처박았죠.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즉 코스닥은 이틀 만에 거진 다 조정을 받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대충 올라갈 수 있다, 떨어질 때는 요 박스권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또 요 박스의 중간가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혹여나 더 밀린다면 박스의 하단 부근 870포인트 부근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왜?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어제는 마찬가지로 밀렸고 오늘 뭐 반도체다 뭐 기타 등등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코스닥이 올라갈 때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얘는 그냥 꾸준하게 그래도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뭐 하고 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직은. 그러면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2575포인트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난다. 요 자리에 박스권을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뚫어 올려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 박스의 중간값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또 올라와서 요 박스를 계속 이제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코스피는 이제 이 안에서 두들기 놀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량이 그렇게 뭐 빠져나간 물량이 또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도 누적 물량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 물량이 나가는 거를 기관이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느냐도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것보다 기관이 받아야 한 번 더 턴이 돌아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은 아직은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는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들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다들 빠졌던 부분이니까. 에코프로는 사실상 다시 100만 원을 깼고요. 뭐 또 이제 대주주 물량도 팔았네 어쩌네 말도 나오는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 거래량도 터졌고, 어떻게 보면 파동의 관점이죠.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을 만들어 놓고 3차 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그죠? 100% 올라왔고 여기서 이 100%에 50%가 더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딱 어디예요? 고점 부근이에요. 150%가 상승한 거예요. 상승한 률은 당연히 다르겠죠. 왜? 밑바닥에서 2만원대에서 10만원 올라가는 5배랑 10만원에서 50만원 올라가는 거랑은 다른 관점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 올라온 게 여기서 150%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1파에서 3파까지 파동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4파의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5파가 한 번 더 연출되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기존의 이 1차 파동이죠. 1차 파동의 흐름만 깨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라는 관점이겠죠. 그죠? 현재 자리에서는 90만원 초반대, 뭐 지금 자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위로 올라올 때 이 종목이 100만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밀고 내려와야 돼요. 80만원대 혹은 70만원대까지 한 번 더 밀고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요런 종목들은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테마주라고도 할 수 있나? 테마주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하락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뭐 해야 된다? 뒷받침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게임이 끝나진 않는다. 그 게임이 힘겨루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진 부분이지만 한 번 그래도 이겼죠. 그러니까 150만원까지 간 거고 사실 100만원 좀 넘겼을 때 살짝 올랐다가 눌리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아주 미친듯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눌림 정도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요런 자리면 뭐가 나올 수 있다? 무조건 기술적 반등은 한 번 정도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술적 반등이 113만원 부근까지 또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밑으로 내려앉는다면 위로 올라올 때 100만원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림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에코프레오 BM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뒤늦게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횡보를 시키고 뒤늦게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당연히 깨졌지만 올라오면서 지지받았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자리 부근까지 뭐 했다? 밀고 내려왔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관점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3만 5천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다시 한번 39만원에서 40만원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다. 거기서 40만원 위로 안착을 하면 가는 거고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요 안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BM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정배열도 아직 아니에요. 그럼 요 위에서 버텨내면 장기적인 이평선을 밑에다 깔고 밑에 있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 파동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발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신고가를 딱 찍고 죽었죠. 그냥 더 갈 줄 알기도 했는데 의도적으로 좀 많이 던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은 가장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갭자리를 대량 메꾸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55만 5천원을 깨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못해도 50만원을 살짝 이탈하거나 50만원 초반까지는 밀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매력적인 자리는 저는 요런 자리를 보거든요. 중간값, 장대 양봉의 중간값까지 요런 자리가 참 이뻐 보인다. 요런 자리에서는 신규적인 관점에서 좀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40만원까지는 기존에 있던 자리예요. 뭐 철강 쪽이긴 하지만 글쎄 철강의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이 박스권을 15년부터 22년이면 거진 7년의 세월을 넘긴 자리란 말이에요. 7년의 세월을 넘긴 자리라면 이제는 요 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요 위에 있는 자리에서 버틸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이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뭔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거고요.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1파동이 나오고 3파동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가 결국엔 눌렸어요.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뭐 덩달아서 같이 눌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길게 보는 관점은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밑에 건 이제 뭐 필요도 없고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거 의미 없어요. 무조건 죽은 주식이에요. 3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흐름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오늘의 이 저점 자리죠. 한 32,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좀 보는데, 그냥 31,300원 보면 되겠네요. 31,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37,4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요 자리를 뚫어 올리고 안착해야 한 번 더, 이 파동의 끝을, 3차 파동의 끝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관점으로 지금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요렇게 올리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나마. 그래,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양도 사실 엄청나게 올라왔던 자리인 거고, 금양은 어디서 받아줘야 될까가 참 의문이죠. 얘는 참 너무 많이 올라왔죠. 엄청나게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얘는 파동의 관점으로 보면은 파동이 다 나왔거든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게 뭐 큰 파동의 하나의 파동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관점에서 하나의 또 파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사실상 알 수가 없고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음봉을 만든 자리가 뭐가 있다?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이 여기 하나예요. 그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 오늘의 이 저점 자리를 유지하냐 못하냐 한 거고요. 11만원 유지를 못한다면 얘는 어디까지? 92,000원 부근까지 한번 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그 기술적 반등이 125,000원을 뚫어 올리느냐가 중요하고, 못 뚫어 올리면 잘해야 이제 횡보고, 그 다음은 뭐 주저앉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한번 주저앉아야 돼요. 5만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무리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갭은 일단 메꿨네요. 갭자리는 메꿨고, 실제적으로 455,500,000원 이 자리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55만원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아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기대를 안 해요. 저는 오늘 뭐 신풍제약이 올라오긴 했는데 기대를 안 하는 게 대부분 한번 거쳐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약바이오의 활용도가 여기서 이 주도주였던 이 주도주가 한번 가다가 수급이 한번 빠지면 이 빠졌던 수급이 제약바이오에 눈 돌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이쪽으로 개인들 눈을 돌리게끔 하고 지들은 결국 다른 걸 사더라고요. 다시 이 주도주를 사든 아니면 전혀 다른 테마를 사든 아니면 관망하든 대부분 이런 관점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텔콘, KPM을 좀 보면, 텔콘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제거 HTS에 뉴스는 안 나왔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뭐, 투자했던, 뭐예요? 그게, 뭐, 안 됐다, 어쩌고 해서, 그 비용을 돌려받았네, 어쩌네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제 저희 회원분 중에 아직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 종목을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저점을 다 이탈했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상 시장이 좋지 않으면 요런 종목들은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질 때 누가 받아?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물량이 생기는 거고, 그 외국인 물량이 생긴다라는 건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결국엔 외국인 기관이 판다라는 거니까 요런 종목들은 또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손절 물량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안 붙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900원 회복하는 게 관건이고, 그 다음이 95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900원은 회복했다. 900원은 회복했지만 이 900원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 음봉의 중간값인 945원은 일단 한번 뚫어놨어요. 뚫어는 놨다. 결국엔 900원을 이제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혹여나 이제 이탈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기대할 부분이 현재는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뭐 오늘 좀 움직였으니까 얘도 좀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라 600원대까지도 이제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가 근데 600원대까지는 좀 애매하다. 일단은 지켜주느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KPM 테크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에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좀 더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덜하다라는 거. 그러면 KPM 테크가 그나마 버텨내야만이 텔콘이 좀 덜 밀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뭐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은 뭐 차트를 분석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방으로 오니까, 즉 거래량이 붙지 않으니까 뭔가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밀고 내려가는 자리예요. 5일선을 뚫어 올리지 못한다. 즉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냥 가격이 싸니까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현재 흐름은 그렇다.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얘도 400원대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일단은 필요하다. 일단은 필요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는 박스권을 쳐야 된다. 400원대에서 450원까지는 1차적인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450원을 뚫어 올림으로써 500원까지 박스권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조금 없다. 너무 답답한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이죠. 내년까지는 어떻게 잘 넘겨야 될 텐데 못 넘기면 이제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거. 정말 상장 폐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안전제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참 뭐라고 표현하기 그러네요. 지금 자리로는 일단 회복하는 게 급선무예요. 차트의 관점을 볼 수가 없고요. 354원 이거 이탈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얘는 이제 칼손절 해야 돼요. 무조건 칼손절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